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빅스 스프레드, 그리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S&P 500예요. 근데 지금 요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 꺾였어요. 그리고 요 같은 거 좀 살짝 하락을 했어요. 이게 가만 보면은 10월 때도 요런 적이 있었죠. 이 10월 때는 좀 비슷하죠. 그러면 아직도 이 추세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폭을 보면은 이 정도 이제 상승했잖아요. 이 빅스 스프레드가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10월달 S&P 500 보면은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최근에는 이 하락폭이 좀 작아요. 물론 같은 상황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그리고 백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다. 요게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참고할 만은 하죠. 왜냐면 이 빅스 스프레드란 거는 단기 위험이 장기적 위험보다 크다고 보고 있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 생각이고 제 기준이니까 분명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로직으로 저는 이번 주 내내 그 해지 상품들을 들고 있었던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초보 투자자도 있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보통 스파이를 사면은 증권사에서 그냥 가만히 그 창고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스파이를 사면은 요거를 뭐 증권사 A가 있으면은 얘가 뭐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퀀티티 온 론이라고 이 스파이를 빌려가는 이 대여하는 이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파이 빌리는 양이 보세요.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기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고, 여기도 줄어들었고, 요런 적이 또 언제였냐? 네, 2000년도 1월이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었죠? 이제 이따가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숏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나중에 숏 커버 분량이 줄어들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켓을 다시 상승시키려면은 새로운 매수세가 와야 돼요. 즉, 더한 유동성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마켓이 고평가다. 지금 유동성이 풀려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숏 물량도 없고, 지금 유동성이 어디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숏 커버하는 물량이 없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숏 비율이 올라와가지고 숏 커버를 해야 되는 물량이 늘어나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보면은 비교해 볼게요. 예전에 2000년도 1월달 보면은 여기가 2000년도 1월달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2001년도 1월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딴 거 볼까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요때도 요때 요거 그리고 이렇게 숏 비율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뭐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지 안 할지 아무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런 수준고들이 없지만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냥 닥치고 우상향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보세요.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달 때도 이렇게 숏 물량이 줄어들었고 지금도 숏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S&P 500 이제 그래프고요. 요게 이제 50일선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50일선을 딱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그 10월달 그때 모양이거든요. 9월인가? 뭐 그때쯤이에요. 10월달일 거예요. 여기 또 요번에 8월달, 9월달에도 요때도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 50을 다 깼어요. 이 깼던 상황들이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게 깨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개인 초보 투자자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아까 제가 빅스를 보여드렸고 빅스 스프레드를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은 뭐냐? 빅스 오브 빅스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변동성이다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한번 쭉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그걸 보는 거죠. 쭉 올랐다가 쭉 내려왔어요. 이때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그래프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죠. 그때 목요일날 맞게 상승했으니까. 근데 금요일날 살짝 고개를 쳐들었어요. 이 말은 이 변동성의 변동성이 조금 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은 옵션이 얼마만큼이 오픈 인터레스트로 남아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옵션을 하나 사고 누군가가 팔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오픈 인터레스트는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거냐?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옵션 데이 트레이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다 성사돼가지고 오픈 인터레스트로 남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콜옵션을 팔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시장에 내다 놓을 거 아니에요. 콜옵션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 돼요.
근데 누군가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율을 보면은 지금 한 17%,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도 누군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데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적이 여기 한 17%까지 내려온 적이 몇 번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같은 경우 스샷을 하셔가지고 요 당시 때 어떻게 됐었나 확인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요 당시 때 어떻게 됐었나. 이 옵션 시장이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 심하다는 거는 굉장히 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이게 리스크 온 모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익스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결말로 한 번씩 나타나요. 뭐 하락한다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닝 베팅 한다고 들어간 3M 콜옵션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380불 수익이 났고 들어간 근거는 딱 그거예요. 주가가 역사적으로 조금 저렴한 수준이고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닝 전날 바로 들어갔죠. 보통 마켓이 하락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게 기대보다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마켓이 하락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했고 뭐 상승했지만 바로 팔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애들은 다음 실적까지 쭉 이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마켓이 이성적이지 못해요. 이 실적이란 거는 지난 과거거든요. 앞에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번에 실적이 좋았으면 가이던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 요번 실적 다음 실적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마켓이 하락하지만 마켓 헤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또 제가 이 만기가 1년 정도 남았고 딱 안정적인 가치 배당주, 요즘엔 가치와 이 성장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긴 해지는데 이 뚜리엔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안정적인 배당주예요. 뭐 큰 성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배당주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된 가격이었는데 지금 주가면 프리미엄 없이 딱 적절한 가격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4월에도 할인이 거의 안 됐어요. 2019년은 좀 프리미엄이 조금 있는 상태였었고요. 길리아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켓에서 참 뭐 기대감이 많이 없죠. 사실 그 포트폴리오도 별로고 앞으로 기대감이 없어요. HIV 그 약들도 조금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대치만 넘어져도 시장에서 우쭈쭈 해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1년이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에요. 실적 발표 확인해 주면서요. 마켓이 제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켓이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아마 제가 풋옵션이랑 해치 상품들을 좀 정리를 해줄 텐데 마켓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나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